제가 최근에 참 많이 전달해 드렸었던 박수홍, 김다예. 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딸 전보기까지 참 이야기를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 이렇게 축복받아야 하는 이 두 사람, 정확하게는 세 사람이겠죠? 굉장한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고 합니다. 또 그에 따른 형수, 아버지의 반응도 황당무계할 수밖에 없는데, 자, 보세요. 접종도 안 하고 딸의 얼굴을 만졌다. 사진 촬영을 우려한 박수홍 아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네티즌들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요. 여기에 찬반 여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 기사화 될 일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돼서 박수홍 씨가 축복만 받아도 모자랄 시간에 알 수 없는 비판 세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전말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기사에 보면 박수홍, 김다예 부부가 딸 전보기의 건강을 걱정했다. 2일날 두 사람은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려요. 보니까 조리원에서 전복이 촬영을 한다. 요즘은 조리원에서 연계해서 신생아들을 촬영하나 봐요. 우리 전복이 너무 착하고 예쁘게 촬영했다라며 이렇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진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러한 말을 김다혜 씨가 덧붙인 겁니다. 다만 아기를 만지고 아기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말하시던데 100일 접종은 다 안 했다고 하셔서 걱정돼서 조마조마하다. 매주 다른 신생아들도 만나실 텐데 너무 우려스러운 건 엄마의 마음일까요? 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이 사진사가 신생아와 영유아와 접촉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100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우려를 드러낸 건데, 도대체 그러면 100일 뭘까요? 저도 처음 듣거든요. 100일 예방접종.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니까는 이 100일 라는 것이 대부분 가족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나타나져 있어요. 100일 는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생아들에게 특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대부분 입원한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대부분 가족으로부터 감염이 되었다. 엄마 아빠가 30.6%, 형제 자매가 35.5%, 할머니 할아버지가 7.6%로 대부분 73.7%가 가족, 가까운 사람에게 감염이 됐다는 겁니다. 100일의 전염력은 독감의 10배에 달한다고 해요. 신생아가 태어날 예정이라면 가족 모두가 100일 예방접종이 권고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신생아들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독감 예방주사를 설명하는 게 아닌가. 아마 우리 어머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주사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수홍 씨의 아내가 이렇게 조리원에서 촬영하면서 자신의 딸 전보기의 자세를 매만지고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말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100일의 접종을 안 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려된다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이 아기를 안아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김다혜 씨가 이럴만 합니다. 시험관 임신 출산 1년 반 동안 옆에서 잘 보살펴주고 사랑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건강하게 태어나준 전보기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아이가 시험관으로 출산을 한 만큼 정말 소중하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100일 접종을 하지 않아서 우려스럽다라는 글을 사진과 함께 SNS에 올리면서 이 조리원과 여기 있는 직원분들이 졸지에 비난을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반응이 어떻냐? 갑론을박이 펼쳐졌어요. 일부 네티즌들은 조리원에 와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100일 접종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리원 직원들이 아니라 조리원에 촬영을 하러 온 촬영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였던 걸로 보여요. 아기들을 자주 상대하는 직업이면 100일 접종은 기본이다. 이거 엄마로서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 라고 김다혜 씨를 공감했고요. 또 반면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냐?
조리원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 되지 왜 그걸 남들이 다 보는 SNS에 올려서 공개적으로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일반인 사진을 저렇게 막 공개해선 안 된다라고 합니다. 백일해가 좀 예민할 수 있어요. 감기와 굉장히 좀 유사해 보이지만 이 1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그런 병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여론이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댓글을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기는 소중하고 귀하긴 하지만 벌써부터 저러면 비판받는다. 그럼 조리원에 가지 말고 본인들이 집에서 케어해라. 그런 화법을 쓰다니 유난이다. 유난 떤다라는 말이 많은 겁니다. 아이들 다루는 직업은 접종 맞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촬영해 주시는 분의 사진을 저렇게 버젓이 올려놓고 아마 팩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NS에 올려서 마치 이렇게 인민재판 마냥 비판을 받게 만들었다라는 게 유난 떨고 있다라는 비판을 오히려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말이 있죠. 마스크도 했고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실제로 이 촬영 기사분들이 이 사진에 보면 마스크를 다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마스크를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마스크를 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좀 신경을 썼던 게 아닐까요? 결국 여기에 대한 비판이 거세져서인지 박수홍, 김다혜 신생아 촬영 직원을 지적했던 이 SNS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닌가. 방송인 박수홍과 김다혜가 딸 전보기에 신생아 촬영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아기 걱정을 하는 건 좋은데 사실 마스크도 착용했다. 지나친 우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이 와이프인 김다혜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난이 쇄도하다 보니 좌표 찍지 마라. 경고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아기 얼굴을 만지고 해서 100일에 접종을 안 해 우려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사진 삭제를 했음에도 한 누리꾼의 댓글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매일 신생아들 밀접 접촉하시는 직업이니 100일해 꼭 필수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이제 접종을 맞겠다고 하시더라. 앞으로 촬영하는 아가들은 안심이 되겠다라고 이 김다희 씨가 또 댓글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말이 많습니다. 아기가 귀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닌가. 직원분 같이 비판해 달라는 건가. 일반인 사진을 올려놓고 저러는 건 아닌 것 같다. 걱정되면 촬영을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말들. 의무는 아니지만 애기들을 위해선 맞아야 하지 않나. 말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김다희 씨는 특정 커뮤니티에서 좌표를 찍고 비계정으로 단체 활동, 단체 댓글 남기는 거 자제를 부탁드린다. 라는 댓글을 상단에 고정까지 시켰다라는 겁니다. 물론 특정 단체에서 또 이거를 막 득달같이 와가지고 단체 비판하는 거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본질적인 좀 부분은 원인 제공을 김다혜 씨가 했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난 떤다. 그리고 좌표 찍고 단체 활동하는 건 오바다. 굉장히 갑론을박이 지금 설전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박수홍 씨에 대한 여론이요. 한 90%는 좋습니다. 하지만 10% 이상은 그래도 가족 간에, 그래도 부모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논란이 좀 또 터져버리다 보니 굉장히 두 사람이 좀 아마 큰 부담을 느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느 정도 저는 중립의 입장인 것 같아요. 직원분의 얼굴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올렸다라는 거 모자이크라도 좀 잘 쳐서 올렸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 이해가 됩니다. 두 사람이 뭐 사실 정말 이 아이를 갖기가 쉽지 않았고 오죽했으면 이 과정을 뭐 언론 기사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도 정말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렸을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축복받았고 축복받고 싶어 했었던 소중한
아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 과거 또 이런 사례가 있어서일 수도 있다고 봐요. 박수홍 씨의 형수, 박수홍 씨가 전 여자친구와 아이를 가졌다가 지웠다라고 주장했고 허위 인식 그리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 형수가 나는 박수홍 씨의 부모님에게 들었던 얘기를 그냥 그렇게 했던 것뿐이다. 비방 목적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박수홍 씨 본인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아이를 지워줬다라는 아버지의 주장에 나는 정말 고아가 된 것 같다.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가 정말 참담한 기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수홍 씨가 얼마나 부모님에게 많은 이 좌절감을 느꼈을까요? 그 과정에서 생긴 아이다 보니까 특히 시험관 아기이고 박수홍 씨가 나이가 많다 보니 더 예민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박수홍 씨가 올린 게 아니라 박수홍 씨의 아내가 올린 사진과 글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직접 출산을 했다 보니 좀 더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사실 좀 많이 아쉬운 행동 태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박수홍 씨의 형수는요, 이 사건 때문에 자식처럼 키웠다라는 이야기와 또 말도 안 되는 루머를 유포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형수 부부는 박수홍 씨를 정말 자식처럼 키우다시피 했다. 라는 주장을 했고 또 이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이 형님 부부와 형수 측에서 말도 안 되는 루머를 유포했다. 사실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각각 형수 부부에게 검찰이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효자인 남편 곁에서 시동생인 박수홍 씨를 정말 최선을 다해 돌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알고 보니 법인카드로 헬스장 이용, 상품권을 사서 생활비로 사용했고 박수홍 씨 개인 계좌를 개설해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을 한 것은 박수홍의 통장을 오랫동안 관리한 아버님이 은행 가실 때 뭐 나를 비서처럼 데려가셨고 눈이 잘 안 보이셔서 내가 서류 작성했다 뭐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박수홍 씨가 느낀 기분은 이렇게 참담했었다. 그 와중에 지금의 사태가 터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박수홍 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실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복덩이 전복이라며 선물을 자랑하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선물까지 받았는데 사실 박수홍 씨가 최근 이계인 씨와 방송을 하게 되면서 사기 결혼을 당한 후 세 번째 결혼을 한 이계인 씨의 이야기에 자신의 소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혼인신고 안 했다 라는 이계인 씨 말에 굉장히 의아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이계인 씨가 옛날에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사기죄 성립이 안 됐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서 그렇다. 눈물을 흘리며 통분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나 홀로 술로 하루하루를 보낸 세월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얘기들 쭉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 혼인신고를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든다라고까지 말을 했단 말이죠. 자, 지금 아내와는 우정과 의리, 애정으로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수홍 씨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닭장도 있고 큰 집도 갖고 계시지 않냐. 부부가 공동 명의를 하면 세금도 덜 내고 훨씬 좋은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면 경제적인 문제는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 두 줄에 이 박수홍 씨 진심을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아내와의 이런 재산과 관련된 사항들 아마 뭐 100% 오픈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아내에게 아낌없이 저는 박수홍 씨가 베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아내 이름으로 아파트가 뭐 넘어갔네 마네 막 친형 부부가 막 거기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기도 했죠. 근데 박수홍 씨의 진심을 보세요. 부부가 공동명의를 하면 세금도 덜 내고 더 좋지 않냐? 결국 박수홍 씨 입장에서도 아내와 한평생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재산부터 모든 걸 공유하는 거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절친 중에 한 명인 차태현 씨가 입을 열었어요. 박수홍 씨의 딸 전복이를 위해서 무려 골드바를 선물했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전보기를 위한 축복과 귀한 선물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박수홍 씨가 이렇게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차태현 씨가 보냈어요. 전보기 탄생을 축하해요. 전봉이의 앞날에 축복만 가득하길. 자, 이 골드바가 7.5g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뭐 엄청나게 비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주변 연예인들에게 굉장히 행복하게 살기를, 특히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태어난 생명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이 박수홍 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골드바 선물까지 받게 되면서 정말 이제는 박수홍 씨의 딸도 박수홍 씨 못지않게 어릴 때부터 큰 응원을 받고 있고, 재밌는 건 여기 보면 자신의 반려동물, 고양이도 함께 항상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애완동물 주인들의 행태 중에 하나가 아이가 생기면 동물을 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박수홍 씨의 마음을 녹여줬던 이 고양이를 딸이 출산했음에도 함께 평생을 같이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면 박수홍 씨의 좀 인성을 알 수 있습니다. SNS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가족 너무 사랑한다. 태어난 지 10일 됐다. 요람이 작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박수홍 씨. 만 53세의 늦은 나이에 아버지가 되어서 누리꾼들의 응원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자,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박수홍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연관 검색어가 어떻게 뜨느냐? 밑에 보이세요?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이거 제가 연관 검색어가 떠서 검색을 해보게 된 거거든요. 보이세요? 박수홍 김다혜, 박수홍 아기, 박수홍 자녀, 박수홍 등녀, 박수홍 와이프, 박수홍 친형,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오는데, 박수홍 친형 별세.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이 별세에 대한 제대로 된 뉴스가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박수홍 씨 친형 부부, 사실 많은 언론사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지금 이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 상대로 낸 소송만 2021년도에 116억짜리입니다. 116억짜리예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소송 아닙니까? 근데 이 어마무시한 소송 금액이 된 건 뭡니까? 알다시피 박수홍 씨의 이 전 재산 8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고, 추가적인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손해배상 요구액을 30억을 늘려 116억 원의 손해배상을 결국 청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 어마무시한 단위입니다, 여러분. 16억도 엄청난데 116억이라니. 근데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언론 기사 뉴스를 보면은 요즘에 이 친형 부부, 형수와 친형의 얼굴이 굉장히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 뭐 사실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게 뭐 저 혼자가 유독 뭐 개인정보를 이렇게 막 공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언론 보도 기자분들은 요즘엔 모자이크를 하지만 얼굴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온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자, 그래서일까요? 이 박수홍 씨 친형의 별세 이야기 굉장히 아이러니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116억 원 소송도 엄청난데, 최근 24년 5월달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친형의 부부를 보세요. 보면은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날 한번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뒤에 형수죠. 그리고 이게 박수홍 씨 친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개함을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떻게 친형제 간에 친부모가 저렇게 자신의 자식의 저런 재산을 저런 식으로 빼돌릴 수가 있냐, 이런 비판이 엄청 솟구쳤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박수홍 씨의 친형 별세, 지금 보면은 멀쩡하게 공판 출석하잖아요. 그럼 저게 가짜 뉴스냐? 나왔던 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기사 보이세요? 박수홍 씨의 보험금 촉 납입액만 14억. 그러니까 보험을 통해서 받는 보상금이 14억인 게 아니고 납입 금액이 14억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종신보험이라고 하죠.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고액 보험을 넘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나중에 그 종신보험 때 받게 되는 금액이
뭐 정말 10억 단위도 있고 20억 단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입 금액이 센 건데 지금 박송 씨 이름 앞으로 되어 있는 보험 납입액만 14억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알고 보니까 친형 가족들이 또 연루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보면 어떻습니까? 박송 씨의 친형 가족이 박송 씨의 명의로 가입한 이 보험만 총 8개입니다. 박송 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8개의 보험사에서 나오는 보험금이 엄청난데 납입 금액이 14억이니까 이거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박송 씨의 개인 명의로 가입되어서 조사가 가능한 6개의 보험의 납입액만 12억 7천만 원, 법인 명의로 가입된 납입액이 13억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박송 씨 변호사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박송 씨가 가입할 때 생명보험이라는 말을 못 들었다. 친형의 회사, 법인 구성원 치료비 보험 정도로 알고 있었다.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은 진작 해지를 했고 계약자가 친형 회사로 되어 있는 보험은 아직 해지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박송 씨의 친형 가족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생명보험의 존재를 안 겁니다. 이 때문에 박송 씨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박송 씨 스스로 본인도 모르게 생명보험금을 8개나 가입을 해놓겠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소름 돋는 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실손보험은 하나도 없었다. 실손보험, 실비라고 하죠. 우리가 뭐 상처가 나고 수술을 하고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 가장 기본 보험 아닙니까? 이 보험쟁이들 싫다라는 분들도 실손보험만큼은 꼭 가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필수 보험이란 말이에요. 거의 뭐 자동차 보험이랑 비슷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근데 황당한 건 박송 씨 이름 앞으로 생명보험은 14억 원이나 내왔는데 정작 어떻습니까? 실손보험은 한 개도 없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이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더 황당한 건 박송 씨가 방송에서 알았어요. 저한테는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당시에 미혼이었는데 그러면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뭐 돈을 그렇게 설정을 했을까? 라고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손해사정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기형적으로 좀 설계가 되어 있다. 좀 이상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 4천만 명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생명보험은 8개가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실손보험은 가입이 안 돼 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더 대박인 거. 이런 말을 했어요. 박송 씨의 친형은 평생을 결혼을 반대해 왔고요. 박송 씨의 조카, 그러니까 친형의 자제들은 삼촌 유산 다 내 건데 라고 말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와, 박송 씨가 이게 얼마나 울분이 터졌겠습니까? 결혼은 때가 없다라고 이미 2012년도에 박송 씨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박송 씨의 친형이 결혼을 극구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박송 씨가 사실 형이 평소 경찰을 몰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동안의 출연료, 광고 수입, 빌딩 매입, 아파트 매매 등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전부 다 형이 관리했기 때문에 경찰에 온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전부 쏭이 거다라고 말을 했던 이 박송 씨 친형. 실상은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이 박송 씨의 조카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박송 앞에서는 버는 돈을 다 지켜주고 자산을 모으고 불려주고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걸 믿고 있던 박송 씨는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통장과 자산을 확인했을 때 형과 형수, 그의 자녀들, 조카들의 이름으로 다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약금 포함 출연료 미지급액만 100억이 넘고 그들은 도망갔다라고 당시 주장을 했었죠. 야, 이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박송 씨가 이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박송 씨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생명보험 관련뿐만이 아니라 이 116억 원짜리 소송까지 승소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보면서도 저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박송 씨가 뭐라고 했느냐? 삼촌 이모들 오늘 전보기와
눈 마주치기 성공했어요. 점점 똘망똘망해져요 라며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의 박수홍 씨의 딸은 베넷 저고리에 감싸진 채로 안겨져 있었는데요. 생후 9일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뚜렷한 이목구비. 진짜 9일밖에 안 됐는데 눈도 굉장히 크고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러면서 벌써 목을 가누는 신생아는 처음이다라며 누리꾼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40주가 넘어서 나와 그런지 이미 많이 커서 나왔다.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 따님을 얻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뱃속에서 많이 자라가지고 아이가 출산이 됐던 게 아닌가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참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눈 마주쳤다, 똘망똘망하다, 생후 9일, 신생아 요런 이야기까지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붕어빵 딸을 공개했다. 사실 이 박수홍 씨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이 고양이 기억나시죠? 이 어린 고양이를 알다시피 처음에 입양했을 때부터 사실 가족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지 않나 싶어요. 박수홍 씨가 이 고양이 이야기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본 많은 누리꾼들이 박수홍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고 실제로 그 이후에 지금의 김다희 씨를 만나서 결혼으로 꼬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어찌 보면 반려동물과 자신의 분신인 딸과 함께 있는 요즘이 이 박수홍 씨에게는 가장 행복한 기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행복해하는 박수홍 씨에게 참 앞으로 빛나는 날만 가득해야 할 텐데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 딸과 내 아내를 위해서 나는 이제 평생 달리겠다라고 다짐을 한 박수홍 씨이기도 합니다만 어찌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단독 기사로 올라온 바로 이 내용입니다. 카톡 비방, 박수홍의 형수, 명예훼손 혐의에 선고가 돌연 11월로 연기가 되었다. 사실 알다시피 이 박수홍 씨의 형수가 그렇게 비방을 하고 다녔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명예훼손 혐의가 이제 곧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게 돌연 11월 달로 연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리긴 했지만 이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는 사실 방송에도 이미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형수라는 사람이 박수홍 씨에 대한 비방을 엄청나게 했다. 관련된 비방을 했다.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좀 희한합니다. 박수홍 형수 이모 씨에 대한 선고가 취소가 되고 변론이 재개된다라고 했습니다. 왜인가 봤더니 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검찰에 대한 성명 준비 명령과 함께 변론 재개가 결정이 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라고 해요. 재판부는 오늘 23일 선고를 취소하고 11월 6일 공판 기일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명 준비 명령이라는 건 재판부가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설명하거나 증명,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 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검찰에 따르면 분명히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이 형수가 받고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갑자기 이 검찰 측에서 분명히 명예훼손이 맞다. 징역 10개월을 구형한다. 라고 했지만 이것과 관련하여 다시 공판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건 사실상 이번 사태에 의해서 좀 이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선고가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된 이 상황이 탐탁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박수홍 씨의 형수는 우리 딸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라며 호소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존 5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던 9월달 이후에 10개월 구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선고가 아니죠.
10개월 구형을 받았음에도 여기에 대한 결과가 선고되기 이전에 갑자기 변론 제기가 됐기 때문에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디 이뿐입니까? 박수홍 씨의 아버지의 이 만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하여 지적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박수홍 씨의 정말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이 출산이 됐고 정말 국민적 응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많은 국민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축하한다. 너무너무 잘됐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펴보면 사실 박수홍 씨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 2018년도 가수 홍진영 씨가 등장했을 때 이 홍진영 씨에게 내 아들 지금 여자친구 없다 라면서 박수홍 씨야 잘해봐라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알고 보니 나중에 친족 간의 재산 문제로 박수홍 씨와 정말 아예 그냥 갈라서게 됐지 않습니까? 현재에 와서 이 박수홍 씨가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에는 오히려 응원을 받고 있죠. 사실 박수홍 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대다수의 나이대가 이 부모님 나이대입니다. 그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박수홍 씨를 응원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서 결국 아버지까지 고소를 하게 될까? 아버지가 검찰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까지 했다. 아버지 보고 인사도 안 하냐라면서 이 정강이를 냅다 후려버린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말을 당당하게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참 놀라웠던 게 이 당시 때 아버지는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해? 내가 배를 이렇게 해버리겠다. 와, 이게 친구끼리도 하기 어려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정강이를 후리면서 이야기를 했다. 심지어 그 자리에는 검사와 수사관도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행동도 했고 정말 이런 발언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박수홍 씨는 이 당시 때 어떻게 평생 가족들을 먹여 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라며 울분을 토하다가 과호흡이 왔고 결국 기절하게 되며 병원까지 이송이 됐었죠. 이거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 그뿐입니까? 결국 이 당시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입고 정말 오열을 하고 있는데 형과 형수가 한 행동이 참 놀라웠다라는 이야기가 당시 쏟아졌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취재되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수홍 씨가 119로 이렇게 이송이 됐는데 사실 이러한 말이 있어요. 박수홍 씨가 그렇게 오열하고 힘들어할 때 큰형의 반응은 어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박수홍 씨를 보고 형은 오 주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아버지의 진짜 막말과 말도 안 되는 손찌검이 이어졌지만 형과 형수는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박수홍 씨가 그렇게 울분을 토하다 실려갈 때도 그냥 지켜보기만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리고 나와서 아버지는 근처 식당에서 형수와 식사까지 했다고 해요. 박수홍 씨가 응급실로 간 그런 상황에도 형수와 아버지는 그 당시 법원 근처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지켜봤던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혜 씨는 너무나 놀랐다고 해요. 119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간 박수홍 씨는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이 당시 때 병원에 방문조차 하지 않았고 담당 변호사가 보호자 신분으로 곁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했죠. 와,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디 그뿐입니까? 이 박수홍 씨 아버지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박수홍에게 비자금이 왜 필요했냐라는 질문에 그건 걔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7, 8년 사귄 여자가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결혼을 한다고 하더니 몇 달 있다가 여자애가 막 울면서 오빠가 나랑 헤어지자고 하더라. 그리고 3일 있다가 박수홍이 엄마에게 와서 통장을 달라고 했다. 과거 함께 교제했었던 이 여성들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보면은 이 당시 때 사실 박수홍 씨 아버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을 횡령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3,480만 원.
뿐이었다라고 박수홍 씨 통장에는 그와 같은 상황이 보고가 됐음에도 이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달라고 했고 여성들에게 차와 선물을 하는데 그 비자금을 사용했었다. 그 돈을 내가 쓰지 않았고 내 아들 박수홍의 여자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썼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심지어 내가 32년 동안 박수홍의 뒤를 봐주고 여자와 함께 자고 난 뒤 버려져 있었던 물건까지 다 치워주면, 이 물건 뭔지 글자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이것까지 내가 치워주며 살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만 내 아들이 6명을 만났다. 아이가 생겨 형과 형수에게 처리해달라고 부탁도 한 적이 있다. 와, 근데 결국 박수홍 씨 측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정말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정말 헛소문을 퍼뜨린 것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박수홍 씨의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이 어머니 역시 박수홍 씨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입혔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지만, 이제 와서 보면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야말로 이 박수홍 씨에게 있어서 정말 지울 수 없는 신체적인 상처, 정신적인 상처, 사실 모든 걸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사태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와중에 태어난 소중한 딸이기 때문에 박수홍 씨는 그 누구보다도 가족들을 정말 아끼며 살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홍 얼굴에 샤워캡 쓰고 딸과 함께 김다혜 드디어 출산했다. 제가 여러 번 전달해 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박수홍 씨가 요즘 엄청난 쾌재를 부르고 있다라는 후문이 빗발치고 있죠. 그만큼 이 작금의 힘든 상황을 박수홍 씨가 잘 이겨낸 그 시간을 이제야 보상받고 있는 게 아닌가, 온 국민적인 응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려 왔다시피 딸이 태어나자마자 아내이자 어머니인 김다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딸이 태어나자마자 도치맘, 우는 것마저도 귀엽다. 머리숱 봐라, 헬멧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 세 사람의, 이 세 가족의 모습이 너무나 따뜻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고, 특히나 김다혜 씨는 말씀드렸다시피 23살 연하임에도 불구하고 난임을 극복하고 시험관을 통해 3년 만에 성공한 임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가진 아이가 상황적으로도 절대 아니었단 얘기예요. 이 박수홍 씨가 이 부모님과 친형과의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에 꼴이 나여 이렇게 예쁜 따님까지 얻게 됐으니, 그것도 시험관 아기로서 성공을 했으니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전체 과정을 드디어 예능방송에서 공개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연분만을 원했는데 결국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다. 바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이 두 사람의 따님을 만나는 모습이 이제 거의 특집편으로 공개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만 53세 늦가기 슈퍼맨 박수홍이 드디어 딸 전복을 품에 안는다. 부부의 출산 준비 과정부터 딸과의 감격스러운 만남의 순간까지 생생하게 담길 예정이다. 이 중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혜 씨는 출산을 앞두고 자연분만을 기다렸는데 결국에 제왕절개를 하게 되다니 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정말 힘겹게 얻은 따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더없이 소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 이지혜 씨가 3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둘째 딸을 품에 안았었기 때문에 이 두 부부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 마치 친정엄마 같은 포스를 뿜어내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생활습관, 주변 환경까지 바꿔야 하고 아기 욕조, 체온계, 빨래 삶는 냄비 등 알짜배기 물건들을 꺼내놔야 한다 라면서 이렇게 야무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